여러분 안녕하세요. HDBC 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요즘 조국 관련 뉴스를 해서 언론 방송이 그냥 완전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국 관련 뉴스는 다음 기회에 좀 미루고, 조국 관련 뉴스 때문에 지금 덮여 있는 뉴스들을 좀 특히 외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이 9월 22일에서 26일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방문 문재인 정권 붕괴 위기인가라는 미국 뉴스가 있었어요. 예, 21, 22일 유엔 총회를 참석을 하는데, 원래 이낙연이나 강경화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실무회담이 9월 말에 열릴 예정인 것을 알고 말이죠. 지금 남북 회담을 비롯해가지고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문재인이 본인 직접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트럼프와 정상회담하는 걸로 이제 급박하게 일정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끝장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미국,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 외교 경제가 지금 패닉 상태다. 이제 문재인 정권 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경, 일본 정치 상황, 그 다음에 미국 정치 상황, 그 다음에 한국 정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일본 정치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 제4기 내각이 발족된 지가 일주일이 지금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반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하는 강수를 뒀는데, 일본이 3대 수출 품목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를 하는 거에 대한 대응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한국 쪽에서는 사실 일본 쪽에서 좀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한 거죠. 물론 원래 문재인 자체가 지소미아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 파기까지 이제 고려를 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꼬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이제 그다지 이제 위협을 느끼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본은 이제 새로운 외상으로 미국에서는 아주 거친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불리는 노무키라는 사람이 이제 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외무장관인데, 그 다음에 전 외무장관인 고노 외상은 한국이 말이죠. 고노 외상을 아주 미끄러뜨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물밑에서 공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일본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노 외상이 방위상 국방장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베가 한국 뜻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베가 의지를 이제 암시를 했다라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상은 온건한 소프트 외교적으로 한국과 대응을 해야 되는 부서지만, 이 국방부는 사실은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하드하단 말이에요. 소프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노 외상처럼 지금 원래 친한파였다가 지금 등 돌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일본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은 어떠냐? 트럼프가 4월 한미회담에서 4분간 워싱턴에서 있었죠. 문재인이가 FTA 때문에 갔었었는데 겨우 4분간 서서 얘기하다가 끝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을 아주 싫어한다고 강요회의에서도 노골적으로 수차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싫어한다고. 그 다음에 8월 프랑스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문재인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을 G7 정상들이 있는 데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저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위화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국가를 치면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저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표현, 외교적으로 하면 굉장히 아주 실례죠. 그러나 그만큼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건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김정은이도 나쁘고 아베도 나쁘고
트럼프도 나쁘고 국내에서도 나쁘고 결국은 문재인의 인간성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트럼프에다가 한국이 이제 8월 지소미아 파기를 이제 했죠. 한미 동맹마저 파기할 수 있다고 문정은 안보 특보가 그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반일 운동을 하면서 전부 일본이 잘못이고 중재하지 않는 미국이 나쁘다고 계속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동이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반일 선동이 한 달도 끌지를 못했어요. 지소미아도 일주도 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국 사태로 전부 다 묻혀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조국 사태를 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실정을 묻기 위해서 반일 선동, 지소미아 파기한 게 전부 실패로 돌아갔죠. 오히려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전부 소진을 해버린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문재인 스스로가 지금 빠져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이 울며 매달리면서 이루어졌다라고 일본 외무성 관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 목숨 구걸 외교라 표현. 이게 국가 간에서는 외교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죠. 비공식적으로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완전 목숨 구걸 외교라는 이런 외교적으로는 쓰지 않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문재인이가 다급했다라는 이야기. 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정권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문 정권의 퇴진 공작에 착수했다라는 정보도 일본 정가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문재인을 어느 정도까지 두고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어느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문재인을 퇴진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가, 처음에는 뭐 북풍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북풍 얘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어렵게 만들어서 민심이 문재인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위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로 인권 문제를 꺼낼 것이다. 경제 문제로 안 되면 인권 문제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문재인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로 흔들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외국에서는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7월 북한에서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에이테킴스 같이 미국의 이 에이테킴스라는 건 이제 미국의 미사일 무기입니다. 한국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에이테킴스가 너무 흡사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걸 미국 정보기관과 일본 정보기관에서는 한국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보 분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군에 있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그대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미국 측의 분노는 지금 장난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아마도 주한미군 경비를 50억 달러, 약 5조 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한국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까지 한국에서 수차례 본인들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50억 달러, 5조 원이라는 건 너무 그것과는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미국에서 만약에 이 카드를 내는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든지 둘 중에 택일을 해라라는 압박이라고 봅니다. 이미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도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중을 이미 수차례 밝혔습니다. 자,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입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을 했죠. 제가 조국 임명 강행하기 전에 청문회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을 분명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것이다. 왜냐? 그 이유는 타당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재인의
이제까지 사고방식, 그 다음에 행동을 봤을 때 문재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과 관계없이,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그대로 됐죠. 정치권에서는 지금 연일 문재인과 조국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심 조국 부인 검찰 소환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컴퓨터에서 스캔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창장을 스캔을 했다. 참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여자가 통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배포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저건 글쎄요, 전 죄의식이 없죠. 예를 들면 상장을, 대학교의 총장이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스캔해서 대학 자기 딸 지원할 때 거기에다 썼다. 그거는 통이 크면 어느 정도 통이 크냐면 그 10,000원권, 50,000원권을 그 복사기에다 넣고 복사해서 그거 위조한 거 쓰는 거하고 거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범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도덕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카 구속영장 신청에 조국 관련성 문구가 들어갔다. 공직자 윤리 위반 혐의. 이거는 조국 씨 가족 중에 공직자가 조국밖에 없기 때문에 조국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삭발을 했죠. 제가 지난번 맨 마지막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계속 고를 할 거냐 스톱을 할 것이냐라는 제가 방송을 했는데, 만약에 고를 한다고 그러면 고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 뭐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윤석열이한테 힘을 실어줘야 윤석열이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조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저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삭발을 했었던 건 박인숙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현주 무소속 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황교안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제 삭발을 했고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더 고하기가 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정치권은 야당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각 시민단체에서 조국 퇴진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게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카페까지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상당히 조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하나, 제가 대학생들이 지원을 좀 해줘야지 된다라고 예상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마침 그 전에도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서울대, 연대, 고대가 촛불 집회, 조국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를 한다라고 또 지원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머리 깎은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깎는데 보니까 깎는 모습, 중간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경을 썼을 때 선비 같았었던 이미지에서 굉장히 터프하면서도 핸섬한 모습이 지금 저뿐만 아니고 문재인을 지지했었던 여자 지지자들조차도 의외다라고 깜짝 놀라면서 호감을 표시하는 그런 웃지 못할 지금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는 이유 중에는 아쿠아일로에 있는 조국에 대한 여론을 덮고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51%, 5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여론기관에 따라서 지금 51%, 5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 문재인이 지금 계속
이 흐름을 덮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꺼낸 게 지금 미국 트럼프하고의 지금 정상회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미국과 북한의 미럴 흐름에 입지가 좁아질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문재인이 그 돌파구로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구걸하다시피 요청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지금 성사를 시켰는데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요구 조건을 내밀 것이다 라고는 뭐 그건 자명한 일이죠. 지난번에 누구죠? 청와대 안보실 2차장 김현종인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가서 구걸을 하게 되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참 그 외교 안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참 웃깁니다만 지금 자기가 구걸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상사인 문재인이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지금 요청한 거 아닙니까? 글로벌 호구가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말한 그대로 글로벌 호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는 분명히 조건을 내걸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겉으로야 그냥 받아들이는 척 하겠지만 다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 요구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롭기 때문에 정권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전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 FTA 건으로 해가지고 괜히 문재인이가 폼 잡으면서 파기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미국이 강하게 나오자 무기 구매하는 걸로 가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깨갱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주한미군 비용 5조 원을 그대로 독박 쓰면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큰 현안이 돼 있었던 미국 트럼프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트럼프가 지금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지소미아 파기인데 이 지소미아 파기를 가서 번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은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지지가 표면적으로라도 없으면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조차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돌아와선 미국 회담에 대한 숟가락 얹기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 함몰되어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던 정책들이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그 다음에 탈원전. 지금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경제적인 실체, 거기다가 또, 외교 실패, 그 다음에 안보 실패,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젊은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까지 몰랐었던 일반 시민들이 그런 실패하는 정책들을 계속 보면서 식상하고 감춰진 진보 진영의 민낯을 보게 되고 문재인 지지를 접게 되고 있는 것을 요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대학생들조차 경제 문제와 비상식적인 조국 임명 강행을 보면서 추석 전후로 해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바뀜으로써 지지율에 연연하던 문재인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지금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래 사진은 미얀마인가요? 미얀마 갔을 때 문재인 앞을 양탄자 위를 걸어나온 김정숙의 모습입니다. 예, 설마 미국 가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미얀마가 후진국이라서 저랬다면 김정숙 여사님의 개인의 인성이 문제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문재인의 저런 어이없는 정책이나 행동들이 본인의 생각에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어떤 큰 손들이 작용하는가? 그럼 그 큰 손들은 누구냐? 정치적인 큰 손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는 집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